이번 시간에는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돈 버는 잠재력이 개발되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잘 버는 사람은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되어야 돈을 잘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의식이 없으면 목표를 하여 전진하며 인내하지 못하므로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방종하게 되어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의식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를 달성하기 노력하는 의지와 결심력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데 꺼리기가 없으며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공부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계획합니다. 실현 가능성,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며 그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와 방법을 구상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인식하며 스스로에게 진실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정신적으로 강인합니다. 어떤 장애나 어려움 앞에서도 회복력을 보이며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집니다. 목표 없는 목적이 있고 목적 없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성공하려면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성공이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내 삶의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겠다고 지금 결정하고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배운다면 성공을 예측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먼저 성공을 하려면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정말 원하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솔직해야 되고 전진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와 목록을 적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믿을 수 있고 현실적인 것을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글로 적어야 돼요. 목표를 정확하고 자세히 글로 적으면 목표의식이 확고해집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목표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머릿속으로 구체화시키라는 것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 나의 위치를 분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목록을 만들으세요. 행동 계획에 있어서 마감 기한을 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 성공을 그려봐야 된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꿈을 크게 가져라. 오직 큰 꿈만이 영혼을 감동시키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이루어야 할 것은 5년 내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10년 내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은퇴 전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은 은퇴 후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내가 부러워하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배우고 싶은 것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치 않은 가장 어려운 단계는 내 인생에서 꼭 성공하고 싶은 가장 높은 꿈은 무엇인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직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이까지 나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가 추구하는 거리까지만 나는 갈 수 있다. 오직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깊이까지만 나는 볼 수 있다. 오직 내가 꿈을 꾸는 정도까지만 나는 될 수 있다를 아시고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해야 여러분 전문성도 개발하고 돈도 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면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공부를 잘합니다. 집중하고요.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나태해지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집중하기 때문이다. 꿈을 품어야 됩니다. 성경에 자면서 29장 18절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번역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하거든 물법을 지키는 자 복이 있느라 했으나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묵시가 없었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서 방자에 행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가슴속에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꿈이 가지지 않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없는 개인이나 꿈이 없는 백성은 버리시는 겁니다. 야곱의 12형제 중 유독 요셉만이 꿈이 있었습니다. 11형제들은 그냥 짐승치고 먹고 사는 것만 즐거웠지 그 가슴속에 내일이 꿈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내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꿈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꿈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갑니다. 그가 형들에게 버림을 내고 종으로 팔리고 고집발리에서 잔뼈가 다 굵도록 고생을 하며 종사를 했지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두고 감옥에 들어갔으나 꿈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상 결코 그는 소화할 수가 없었고 버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가슴에 품은 꿈대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 꿈을 품은 자녀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여러분 전문성 개발하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을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지도해야 됩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었을 때 잠재력을 발견하여 개발하는 자가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생각과 말에 힘을 발견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두운 면을 보면 온 세상이 어둡게 보여요. 생각한 대로 되고 꿈꾼 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 관심 없이 부정적인 말, 비평적인 말, 손가락질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말한 대로 됩니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생활에 다가오도록 환경의 변화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집요하게 생각한 대로 되고, 늘 마음속에 소원을 하고 바라보는 대로 되고, 내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항상 긍정적인 꿈을 꾸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생활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속에 주어진 달란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야 역사가 나오지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쳤다고 말 안 하시고 내 믿은 대로 될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은 이미 주어진 은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평안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런 은사가 마음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건강한 자화상을 갖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내가 못났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선전받고 박대받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자화상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상이나 팔자는 타고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상이나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오나라 시대에 20살 청년 배도가 관상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 관상을 받은 사람을 뜻밖의 그가 죽을 상이니 결혼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관상쟁이 말을 듣고 결혼도 하지 않고 굳은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며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가 길을 쓸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놀라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길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관상은 오나라 책임질 관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도가 고개를 들고 보니 그 관상쟁이는 바로 10년 전에 자기가 죽을 상이니 결혼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배도는 당신은 저보고 10년 전에 죽을 상이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는 왜 오나라 책임질 관상이라고 말하는가 묻자. 아닙니다. 분명히 오나라를 책임질 관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33세 오나라 재상이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배도의 관상이 바뀐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관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팔자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내 팔자야만 팔자 타령만 하고 스스로 실패를 관상, 실패를 팔자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상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관상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관상을 바꾸십시오. 노력해가지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근심 없는 관상, 실패한 관상을 버리고 행복하고 성공한 관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아상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실패할 자아상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성공할 자아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립심을 길러야 돼요. 미국에 갓 태어난 아기방의 침대에서 따로 재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따로 재우는 일은 아이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학교도 아이들에게 혼자 힘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제공합니다. 미국 학교에나 작품 전시를 가면 우리 눈에는 너무나 장난 같은 작품들이 버젓하게 발표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결과보다 과정을 배우는 시기이므로 어른의 도움이 들어가 완성도를 높아지는 작품보다는 아이들의 수준에서 순수한 서투른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더 당당히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과정이 중요한 때조차도 결과에 집착합니다. 과외에 바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인터넷 주제가 숙제를 해주고 심지어 봉사활동도 대신해줍니다. 초등학생들이 과제물을 부모님들이 실력 그리기 경험장이 든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렇게 혼자 힘으로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이 갑자기 자립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사 비고스키는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비고스키에 따르면 아이들이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거의 해결하기 기꺼지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약간의 힌트만 주면 아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가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아이를 대신하여 요리를 하기보다 마지막 한 방울로 아이의 요리를 완성시키는 참기름 같은 존재가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자립심을 길러주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행동을 도와줘야 하며 과잉보호는 나약하고 의존적인가를 만들며 아이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나머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충족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기성세대들은 경제적 궁핍했던 시절이었기에 풍족함이 그때는 자신감이 보상이요 꿈을 꿀 수 있는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고실을 아이들의 행동 인식이 간섭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의존적 성격은 결국 선천적이 아니면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4, 5살 때 자립심 완성하기 싹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자립심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의존할 수 있었던 일들, 즉 일어나서 걷기부터 혼자서 먹기, 소대변 가리기, 옷 입기 등등 스스로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잘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인내를 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해냈다는 경험이 중요하므로 잘못했다고 야단치거나 똑바로 하고 충고를 하지 말아야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혼자 했을 때 자존감 생기고 자립심이 크게 강화되는 겁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사물에 도전하는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누구나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배우고 다치면서 조심하는 배우를 과정을 거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스스로 전문성을 개발해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아무리 느리다 하더라도 효율성 유혹에 부모님이 끼어들지 말아야 아이들이 적응을 배울 수 있어요. 끝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시작하는 일이 끝을 보는 것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올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습관은 그를 가장 고집스러운 인간을 만들어서 인생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목표로 했으면 끝을 보는 습관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되도록 자녀들에게 할 일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스스로 할 일을 꼼꼼하게 챙기고 반드시 완수하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를 마무리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습관을 갖게 하세요. 이걸 했다가 저것 때가 하나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속에 성공을 보장하는 몸의 배입니다. 습관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부질없는 욕심입니다. 계획성 있게 하루 마무리를 잘하면서 사는 것에 성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력은 목표의식이 뚜렷해가지고 항상 목표한 것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을 때 전문성을 개발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